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렉트카의 이창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리뷰하게 될 차량은 GV80 3.5 터보 가솔린, 이번에 신규 트림으로 나온 블랙 에디션 풀옵션 차량을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차량 탑승하면 이제 내장재 살펴보는 편인데, 이 차는 확실히 이제 국산 최고의 플래그십 SUV인 만큼 이제 고급 소재들을 아끼지 않고 깔아준 느낌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플라스틱이 들어간 부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웬만한 손이 닿는 곳, 눈에 보이는 곳은 다 고급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이 차량이 또 블랙 에디션이다 보니까 이제 블랙 가죽의 베이스로 이 다크 크롬 같은 장식들, 그리고 우드 가니쉬도 이제 까맣게 들어가는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정말 안 보이는데, 문짝 밑쪽이랑 이제 그나마 여기 센터펫이 하단 이쪽만 그나마 플라스틱이 좀 있네요. 나머지는 근데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서 확실히 고급차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V80 뿐만 아니라 웬만한 제네시스 라인 모든 차들이 이렇게 기어봉도 다이얼식으로 크리스탈로 다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 있죠. 내비게이션을 따로 손으로 터치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조그 셔틀까지 달려 있고요. 부분 버튼부나 이제 장식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3.5 터보입니다. 일반적으로 2.5 터보에 좀 주력으로 구매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3.5 터보라 그런지 배기량이 높아서 힘이 아주 넘칩니다. 2.5 터보와 3.5 터보, 그러니까 대형차니까 보통 이제 초기 구동 때나 이제 조금 더 여유로운 가속력을 위해서 6기통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일반적으로는 경제성을 위해서 2.5 터보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 터보가 3.5 터보랑 터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방금 언급드렸던 초기 구동 때 조금 더 여유로운 가속력,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빠르기 위해서 6기통 3500cc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유로운 이제 그 실영역대에서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6기통을 고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국내 최고의 플래그십 SUV입니다. 최고의 플래그십 SUV인 만큼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신경을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와 이제 견줄 만한 차량이 BMW의 X5, 그리고 벤츠의 GLE, 아우디의 Q7, 이 정도 라인업이 있겠죠. 이 차량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서로 장단점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GV80은 제가 사실 이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 말고 저도 구매에 관심이 있어서 이 차량이 처음 나왔던 이제 20년도 초반, 그때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승차감이.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방면인데, 승차감을 논하는 그 관점 자체가 애초에 틀리기도 하고, 얘가 그반치 이제 뭔가 탄탄한 주행감을 더 집중으로 냅뒀느냐 아니면 좀 더 컴포트한 주행 감각에 이제 중점을 냅뒀느냐에 따라서 그 승차감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의 그 경계가 확실히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도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차를 좀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V80을 이제 탑승을 해보시고 그저 그렇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솔직히 그냥 무난무난하게 탈 수 있는 승차감이 맞습니다, 이 차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승차감에 대한 이제 하체 설계라던가 아니면 방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또 세팅이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이건 제가 이따가 한번 고속주행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논해볼 거고요. 차량들마다 이제 분명한 장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이 녀석의 최고의 장점은 이제 그 나머지 독일 3사를 제외한 이 녀석만의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점은 이제 가성비 부분이었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기본 차량가가 이제 2.5 터보 기준 1륜 아무런 옵션을 넣지 않은 이제 깡통 모델이 6,900만 원 정도 이제 구매가가 나와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옵션을 조금 더 넣고 이제 출고를 하게 되면은 8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대로 이제 보통 출고를 하실 텐데, 방금 언급드렸던 독일 3사 이제 이 동급의 세그먼트의 프리미엄 SUV들이 또 대조를 해보면은 가격 차이가 한 3천만 원 정도 나죠. 이제 X5, GLE 모두 1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차량들보다 3천만 원이 더 쌉니다. 3천만 원이 더 싸기는 한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3.5 터보 블랙 에디션에 제조사에서 정식으로 들어가는 추가 옵션 썬루프 제외하고 나머지 액세서리까지 더 넣게 되면은 이거 지금 차량가가 나머지 액세서리까지 지금 추가가 된 기준의 가격이 1억 700만 원입니다. 액세서리를 제외하고는 한 1억 2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국산 SUV가 1억이 넘어버렸죠. 벌써 가격선상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가성비를 논하기가 조금 애매해지긴 했는데, 물론 풀옵션 기준입니다. 적정한 이제 옵션만 넣고 이제 출고를 해서 비교를 한다면은 물론 확실히 더 가성비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 차량의 시승감을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거친 노면이 있는 도로도 한번 달려볼 거고요. 아까 제가 승차감에 대한 기준점들을 이제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컴포트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하체가 이제 단단해서 차의 자세가 안정적인 느낌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차가 이제 그 승차감의 기준점에서 진짜 이도저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처음 나온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그 세 차종들은 이제 각자의 이제 그 고유 브랜드마다의 그 승차감을 잘 표현을 했죠. 특히나 X5는 2.45톤 정도 되는 그 육중한 돼지 같은 그 몸뚱아리를 엄청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진짜 X5 타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이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하체 강성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육중한 이제 몸무게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 고속주행에서 그 코너를 돌아갈 때 민첩하게 타고 들어가는 그 능력, 최고의 차였습니다. 진짜. 지금 도로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길로 한번 접어들어서 승차감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차 실내로 이제 그 노면의 그 느낌이 아주 조금 전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내로 좀 그 노면이 걸러지지 않는 느낌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은 도로에도. 근데 원래 뭐 SUV가 사실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는 차량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 정도급 프리미엄 SUV라면 그래도 이 실내로 들어오는 노면의 이제 그 데미지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에서 어느 정도 좀 노면을 감쇄를 해주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확실히 좀 어느 정도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부드럽게 흡수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너무 불쾌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냥 거친 노면을 좀 밟고 있다는 느낌만 들 정도? 엄청 거슬리지는 않아요, 승차감이. 고속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자세가 잡히라고 스포츠 모드로 냅두고요. 딱 고속에서 코너가 안정적이진 않아요. 확실히 코너가, 방금 코너길이 노면이 좋지가 않은 상태는 맞았는데, 그래도 이제 무게로 이제 딱 짓누르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급이면 확실히 자세가 좋지는 않아. 실내에서 탑승한 사람이 쏠림도 이제 느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차가 육중한 무게로 딱 깔고 이제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낭찰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방금 이게 아까 그 거친 노면에서 이 정도 반응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싶은 구간도 있었고, 오히려 고속에서 유철 밟으니까 괜찮은 구간도 있었긴 했는데, 이게 지금 4륜도 들어갔고 이제 22인치 최고 옵션의 휠이 이제 들어갔다 보니까 타이어 편평비가 얇아서 이제 그 거친 노면이 더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절대 나쁜 서스펜션이 아닌데, 서스펜션 탓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건 휠 인치가 큰 거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평평비가 얇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 차체의 데미지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타이어의 공기압 때문에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공기압 영향이 있습니다. 공기압 영향도 확실하게 있어요. 여기 이제 GV80이나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에 장착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노면 인식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서스펜션 세팅이 아주 좋은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서스펜션이 이제 적용됐는데도 이제 실내에 이런 데미지가 이제 유입이 되는 건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휠 때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승차감을 계속 이제 논하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국내 최고의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계속 지금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이제 안정성 있는 그 차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이제 도로 환경 자체가 이제 보통 시속이 50에서 60 정도의 그 속도에 맞춰져 있는 도로 설계가 많다 보니까, 그 일상 영역에서 이제 얼마나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도 분명히 승차감에 직결되는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과 이제 아까 고속도로 주행까지 이제 다 섞어서 한번 주행을 해봤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하체 세팅이나 이제 방음 부분이 조금 더 변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막 크게 느끼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대표적으로 이제 벤츠의 GLE, BMW의 X5, 그리고 아우디의 이제 Q7, 이 정도 세 가지 차종으로 보통 많이 비교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녀석들의 장점도 분명하게 있고 단점도 분명하게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장점이 분명하게 있고 단점도 분명하게 있는데, 제가 딱 장점과 단점 중에 이제 단점을 먼저 꼽자면, 이 녀석은 그래도 GV90이라는 차가 이제 출시되기 이전에 최고의 플래그십 SUV인데, 에어소스가 일단 부재라는 점, 에어소스의 부재가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 제일 크겠죠. 이 차량에 에어소스까지 들어가면 차량가가 말도 안 되게 이제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수입 브랜드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 차량 가격에서 이 녀석이 이제 조금 더 가성비가 있어서 이게 이제 가성비 차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성비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너무 이제 이 차량의 단점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장점으로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 X5, GLE, 뭐 Q7 그 차량들보다 고급감은 이 녀석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E도 벤츠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인테리어 방식보다 아주 약간 좀 양식이 다르거든요. 송풍구에 이제 나오는 앰비언트라던가 아니면 송풍구 이제 모양들, 그리고 이제 차 실내 가죽을 보면 벤츠라고 해서 무조건 고급 가죽이 다 깔려 있는 그런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재나 이런 거는 오히려 제네시스가 더 괜찮게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고의 장점으로 꼽는 거는 아무래도 인포테인먼트가 제일 크죠. 아주 넓은, 폭넓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지금 풀옵션이라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옵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차량에 옵션이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풀옵션으로 구매를 하셔도. 그래서 워낙에 이제 깡통으로 뽑아도 기본기가 워낙에 탄탄한 차량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확실히 이 차량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많다. 옵션의 폭은 확실히 국산이 폭넓게 쓸 수 있는 그 세분화가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내비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부터 해서 아무래도 이 인포테인먼트의 이 주사율, 그리고 이 순정지도의 이 정확성, 이거는 국산차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 브랜드들은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 안 했었으면 진짜 쓸 쌀데기가 하나도 없는 기능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들 아마 다 쓰지도 않으실 거예요. 수입차 인포테인먼트 이제 조금만 이렇게 메뉴들을 한번 보다 보면은 쓸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 부분에서는 극명하게 국산 차량이 장점이 더 많다라고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근데 아까 승차감이 너무 어중간하다, 너무 애매하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이 차량의 단점들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말은 즉슨 그냥 무난무난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차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무난무난하게 이 차량의 가성비, 그리고 국산 최고의 플래그십 SUV, 그리고 이 차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자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GV80에 이제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이제 승차감에 대한 부분을 따질 거면 아무것도 따지지 마시고 그냥 X5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차가. 초기 구동 때부터 이제 고속주행 때, 코너 때 아주 민첩하게 돌아줄 뿐만 아니라, 와, 어떻게 이런 세팅의 차를 만들 수가 있지 하고 놀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급 SUV 중에서는 X5입니다. 고민도 하지 마시고 바로 구매하세요. 노면 거르는 건 진짜 아쉽다. 이 가격대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국산차의 최고의 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최고의 플래그십 SUV인데다가 이제 또 조선의 벤테이가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죠. 확실히 외관만 봤을 때는 독일 3사 브랜드들과 견주어도 전혀 구색이 밀리지 않을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주행 성능이나 이제 이 차체 설계부터 해서 그 헤리티지 같은 거를 이제 비교를 하기엔 조금 이 GV80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이제 드디어 X5와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됐구나라고 이제 기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국산 SUV라고 생각을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이 정도로 수준이 많이 올라왔구나. 근데 그럼에도 이제 아쉬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계속 앞으로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차가 국산 SUV 중에 최고의 플래그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플래그십을 운영하실 수 있는 정도의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이 있으신 분들, 지위가 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일찍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이런 최고봉의 차를 좀 타고 싶은데 수입은 이제 요즘 또 너무 흔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일부러 국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네시스가 좀 검소해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뽀대를 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지금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엄청 다양합니다. 30대부터 뭐 60, 70대까지 아주 폭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또 제네시스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젊은데 좀 일찍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주변에서 벤츠 BMW 타고 다닌다면 약간 뭐 카푸어 소리를 나네? 약간 그런 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 특히나 이제 법인에서 어느 정도 좀 지위가 되시는 이제 뭐 상무급 전무님들 아니면 부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G90 같이 너무 이렇게 좀 회장님들이 타시는 대형 세단 말고 G80이나 이제 GV80 같은 이제 이런 라인에서 선택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자가용의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되는 차다 보니까. 그래서 연령이, 제네시스는 진짜 그것도 장점인 게 되게 폭넓게 연령층을 아울러서 판매가 되고 있다. 이것 또한 진짜 장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는 그럼 많이 이용 안 해요? 패밀리카로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찍이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내가 이런 좀 고사양 고급형 이제 차량을 타고 싶다 하시는 이제 좀 30대 40대 이제 젊은 아빠분들도 많이 선택을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이 차가 아까 기본형이 6,9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쿠페로 가고 막 3.5 터보로 가고 뭐 블랙 에디션으로 갔을 때 뭐 1억이 육박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자유롭게 이제 가족형에 맞게끔 옵션을 또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이제 트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예전에는 뭐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이제 뭐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 프레스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델을 세분화를 했었죠. 근데 그런 세분화 트림이 아예 없어지고 이제 그냥 추가 옵션식으로 오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오더 방식에서 어찌됐든 여러 옵션들이 있으니 손님들이 선택하시기에 이제 많이 좀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옵션 넣고 넣다 보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가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이제 차이가 나게 돼버리고요. 많이 선택하시는 건 일단 파퓰러 패키지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제 주행 보조 이제 센서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옵션들, 그리고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이런 모든 인기 옵션이 이제 종합된 게 파퓰러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진짜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썰루프, 휠 인치업 안에 이제 내장재 가죽 업그레이드, 그리고 뭐 사운드, 그리고 뒷좌석 이제 2열, 3열 탑승객을 위한 그런 이제 편의 옵션들 깔리는 거, 이제 그런 게 다 세분화 옵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오너 드라이브 입장에서 오너가 쓸 수 있는 그 편의 옵션이 집중이 된 거는 파퓰러 패키지 딱 거기에 이제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자기 취향껏 정말 가성비 있게 선택 잘 하셔서 출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또 많이 넣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딱 가닥만 잡히게 썰루프, 휠 인치업, 파퓰러 패키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대략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차량가가 얼마 정도? 딱 8천만 원 초반 나옵니다. 4륜 파퓰러 패키지, 썰루프 이 정도. 휠 인치업, 휠 인치업도 19인치, 20인치, 22인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휠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시승할 때 이제 말씀드렸었죠. 아무래도 서스펜션 자체는 이제 훌륭한 서스펜션은 맞는데 휠 인치 때문에 그 노면이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에서도 데미지가 좀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게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22인치 타이어가 얇아서 이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이 가다, 멋이 중요하다, 그러면 부담 없이 이제 22인치를 좀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연비 부분이나 이제 조금 더 승차감에 직결되는 부분,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시면 19인치나 이제 20인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도 현대의 태생이기는 하지만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따로 출범을 해서 프리미엄 차량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양산차 중에서는 소렌토와 산타페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차 사이즈로 보면 걔네랑 이제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근데 들어가는 부품가를 생각을 해야지. 차는 달리면 달릴수록 이 녀석의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법이에요. 단순히
내가 키로를 많이 탔다 해서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타는 만큼 부품이 소모가 되잖아요. 부품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그 퍼센테이지와 일반 현대기아 양산차에 들어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 녀석 10만 킬로 탔을 때 갈아야 되는 부품들 가격, 그리고 현대기아차 10만 킬로 탔을 때 갈아야 되는 부품들 가격. 못해도 얘는 그 산타페 소렌토보다 어찌됐든 프리미엄이란 딱지를 붙이고 나왔으니까 가격이 2배,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1.5배, 2배 정도의 가격표를 붙이고 나온 놈이잖아요. 그럼 부품값도 그 정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갈아야 될 부품이 2배가 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부품의 소모도까지 생각을 해서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대형차의 감가상각이 빠른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는 다 이제 그런 대형차 분류로 이제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양산차보다 이제 감가상각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니 2억짜리 S클래스 진짜 뭐 한 3, 4년 타면 뭐 1억 깎이는 거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에 들어가는 부품가를 생각해보라 이거야. 그만큼 썼잖아 그 차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GV80의 시승을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